그분들이 겪어온 그런 힘든 과정들이 뭔가 드라마로 인해서 단순하게 미화되는 게 조금 불편함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곽재원이라고 합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총 4개의 직역이 들어와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호사,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사, 세 번째로는 임상심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치료사, 이렇게 총 4개의 직업군이 1년 동안 이제 수련을 받게 됩니다. 수련을 받은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는 자격증을 발급하게 되고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에서 다들 근무를 하고 있어요. 평균치로 보면 한 명의 상담사가 적어도 6명 정도의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보통 한 기관에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의 전문 요원이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단순 계산만 했을 때는 적어도 100명 정도는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지적장애, 그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면 혼자 못 다닐 것 같고 CG도 잘 못할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희 센터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혼자서 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구직하기 전에 직업훈련을 받고 계세요. 센터에 오기 전에 저희가 평가라는 걸 거치는데요, 혼자 오셔서 훈련을 받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료입니다. 어딜 가나 저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발달장애인 어디서 보셨어요? 라고 하면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신 것 같죠? 그만큼 일반인과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구별이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우영우 같은 경우는 드라마로 자폐성 장애가 어느 정도 이제 미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겪어온 그런 힘든 과정들이 뭔가 드라마로 인해서 단순하게 미화되는 게 조금 불편함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는 너무 내가 아는 현실과 다른데? 라고 했던 거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환자한테 번호를 알려줘서 너 힘들면 나한테 전화를 해 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절대 금기는 연락처를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 약간 현실 고증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가 뭔가 요구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대인관계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는 힘들면 나 힘들어, 너 이러는 거 싫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식인데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부모들은 가장 힘듦을 느끼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지도를 할 때 그런 성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성교육 하듯이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친구들이 다 성인이 되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임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연애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상담을 하면서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정신과적인 문제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조금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대화가 잘 되는 친구, 조금 대화가 어려운 친구, 이렇게 좀 특징에 따라서 조금 나뉘는 것 같고요. 좀 제가 대하기 어려웠던 친구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람을 대하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 같은 전문 요원들은 대화를 하면서 너가 힘든 게 뭐니? 뭐가 힘들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좀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대화가 안 돼 버리면 저희 도움을 주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태어나서 우리 아이가 좀 다른 친구보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고 검사를 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천일까 후천일까는 조금 나누기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그 정신재활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활시설에도 이제 뭐 거주시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가족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만약에 혼자서 삶을 영위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관리가 되는 이제 거주시설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그 전에 어느 직업훈련을 받던가 아니면 사회기술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을 훈련받아서 혼자서 살 수 있게 나라 차원에서 좀 도와주던가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장치를 하려고 한다는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사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닐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사실 저희 같은 전문 요원들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아 여기쯤에 있겠구나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수의 친구들이 구직 활동을 나가서 정규직이 되는 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직으로 만약에 채용이 된 친구들은 계약직이 끝나면 다시 직업훈련을 받으러 오거나 저희가 다시 취업을 알선을 해서 다시 재취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정말 구분이 없어요. 만약에 IT 쪽으로 재능이 뛰어난 친구가 있다면 IT로 가게 되고요. 뭐 커피 내리는 걸 좋아한다. 그럼 이제 바리스타. 지금까지 다수의 친구들을 봤을 때는 본인의 적성에 맞춰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한번 일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혹시 여기 가볼래? 라고 했었을 때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일을 하고 선생님 이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친구 적성에 맞게끔 다시 알선하기도 합니다. 정말 저희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를 거쳐간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때 자기네들끼리 파티를 한다고 혹시 저보고 시간이 되면 올 생각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볼 겸 이제 강남에서 다 같이 만나서 그래서 뭐 먹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선생님 할맥 가서 맥주 먹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대화는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친구들이랑 만나서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인데 저희는 이거를 뭐 지적장애다, 자폐성장애다 라고 프레임을 씌워놓고 보면 쟤네도 그런다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프레임을 좀 벗어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랑 똑같거든요. 같이 놀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누가 지나가구나의 차이지 저게 장애야?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가끔은 저도 저희 친구들을 보면서 좀 인생을 배우기도 해요.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맞아 내가 너무 때가 탔구나. 이제 그럴 때도 많아서 저희가 바로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저희 친구들을 봐주시면은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